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5월 28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세컨 계좌에서 한 달 동안 무료 리딩을 한 결과인데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수익이 좀 난 모습들은 있는데 아직 물려있는 종목들이 좀 존재합니다.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으로 매매를 했는데 6만 4천 원 기준으로 치면은 한 계좌 수익 대비해서 월 8%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뭐 시장이 안 좋은 것 치고는 꽤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잔고에 보면은 이제 8%를 벌었는데 잔고 마이너스 상황을 보면은 마이너스 7%가 지금 찍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종목을 팔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1% 정도가 남는 셈인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수는 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에도 좋은 모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지수 상승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고점을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무료 리딩 기간이 이제 끝나가지고 억지로 제가 매도를 하는 거지, 지금 보유한 종목이 거기서 더 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료 리딩 들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유료 리딩 같은 경우는 계속 마이너스가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서 뭘 이게 팔려야 이제 새로운 매매를 하거나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를 좀 하나 하자면은 6월 7일부터 다음 차수 유료 리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료 리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카페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 들어오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공지사항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은 다음 주 중에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유튜브 관심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화전기,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뽑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 여기 됐고요. 오후장에 들어서 매수가 된 모습이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따로 손절이 된 것도 아니고 매도가 된 것도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한전기술은 여전히 이게 매수가 안 되고 바로 올라가 버렸네요. 강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일단 얘는 이제 매도를 삭제를 하고, 아난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매수가 됐는데 이제 여기가 손절가죠. 근데 월요일 날 보니까 바로 손절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하더라도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되니까 그냥 손절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산중공업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 이게 정말 아쉽게 매수가 딱 됐다가 올라가 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올라가고 바로 안 내려오고 바로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매수가 된 종목은 두 종목이고, 또 이따가 종목 두세 가지 정도 더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테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강한 게 스펙주들이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스펙주를 매수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좀 걸러놓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6월 달에 이제 대선 출마 얘기가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좀 상승했던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웅진 종목들이. 그래서 한번 또 보고요. 그다음 메타버스는 계속 강하게 가고 있고, 그다음 제가 이거 영상 전에 그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반기에 이 종목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이 좀 있고, 일단 뉴스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월요일날 대비해서 만든 건데,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한국 맥널티가 5조 규모의 이베이를 4달 매각 입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제 이베이 코리아 하면은 이제 한국 맥널티가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얘를 좀 월봉으로 봤을 때 자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 있죠. 여기 박스권에 지지를 잘 받고 지지를 좀 받으면서 잘 버텨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계속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차피 6월 달에 매각 입찰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OTT 저작권 검토해가지고 코퍼스 코리아가 조금 상승을 좀 했었고, 다음에 알로이스가 원래 좀 관련된 종목이죠. 알로이스가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이슈는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매집을 하는 구간까지 다시 진입을 하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11일 날 국민의힘 당대표 본 경선이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1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관련주 삼보산업이나 넥스트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삼보산업이 대장으로 보여서 매매를 할 거면은 삼보산업을 좀 볼 것 같고요. 다음에 이 메타버스, 선익 시스템, 이 메타버스 관련주 옵티시스가 좀 지금은 대장으로 갔고요. 선익 시스템이 앞에선 대장이었는데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옵티시스가 대장의 모습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한빛소프트, 자이언트 스텝, M게임. 저는 여기서 보는 게 이제 옵티시스나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대장으로 가고 있지만,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거 자이언트 스텝도 한번 강하게 상승 나올 때는 이렇게 힘이 좋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에 이제 김동연 전 총리 대권 도전한다 해가지고 PN 풍년이 있고 자비스 이런 종목들이 좀 관련주로 있고요. PN 풍년을 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는 이제 국가안보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종목들, AP위성,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이제 반등 나와줄 만한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승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여기 전고점을 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6월달에 크래프톤 상장이 있는 IPO 관련돼서 이제 아주 IB 투자가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예, 이 종목이 모습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넵툰도 관련돼 있죠. 크래프톤 상장이랑 그 6월달에 있으니까 슬슬 봐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TS 인베스트, 그 다음에 이노테라피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TS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가상화폐랑 좀 엮여서 올라갔던 모습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또 가상화폐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 거 좀 생각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원전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즘 한전 기술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에너토크 한전 기술이 정말 강하게 상승합니다. 저 한전 기술 매매한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힌데요. 여기 이 최단 구간, 그러니까 저점 구간에 사가지고 여기서 잘 팔았다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정말 그런 거 보면은 허무하긴 하죠. 제가 먹을 수 있는 구간만 일단 먹겠다 생각하고 먹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잘 가는 거 보면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주 저가 매수 기회 해가지고 이런 뉴스 제목이 있는데, 자동차주를 모아놓겠습니다. 모아놓은 거 일단 현대차가 좀 우리나라 완성차 대기업이죠. 그 다음에 기아, 저는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위아도 괜찮고, 현대모비스는 살짝 안 볼 것 같고, SL이 앞에서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얘도 수급주로 해가지고 좀 갔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잘 가는 놈이 결국에는 계속 대장의 모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또 신고가 구간이기도 하네요. 신고가 구간에서 잘 가는 놈이 아무튼 잘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신이 어제 금요일날 상승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형테크도 이 종목이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끼가 있다는 게 앞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도 결국 상한가 같은 거 한 번씩 또 시간 나면 또 나와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진산업, 코리아 FT, 화신전공 한 번씩 돌려보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있다. 한 상신 브레이크나, 그다음 미중 무역 전쟁주 해가지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이제 15년 안에 미국을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대로 가면은 중국이 결국 미국을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히토류가 있습니다. 히토류 있고, 히토류는 동국 RNS가 조금 대장으로 보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유니온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일단 제가 보는 거는 동국 RNS를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의약품 관련돼 가지고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 의약품 수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이 보락이라는 종목이 앞에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 뉴스랑 엮어 가지고 볼게. 여기 이게 미국이 이번 주에 반도체 등 해가지고 공급망 조사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제 배제 수위를 얘기를 하는데, 이 품목이 반도체, 배터리, 휘토류, 의약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휘토류는 여기 동국 RNS 이런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관련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보락이 대장으로 보이는데, 워낙에 거래 대금이 안 터져 가지고 미리 앞서서, 물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구간이 좀 매집을 하고 있어 가지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쉽사리 매매하기는 어렵지만, 좀 나는 좀 들고 가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저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 종목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반응을 할 때 매수를 해보려고 당장 사지는 않고 있고, 하이텍팜이랑 그다음에 뭐 KPX 생명과학, 경보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크게 가지는 않는다. 저는 보락을 볼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대만 통일 시간표 짰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2027년에 중국에서 대만 어떤 통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상륙 작전도 하고 있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요. 뜨거운 이제 감자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일단은 동국 RNS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히토류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권 수업 윤석열 전 총장 등판 언제 하냐 이런 건데,
6월 달, 7월 달, 9월 달이 뭐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데가 6월 중순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 원 임기가 끝나는 날이 7월 달, 그리고 그 후인 9월 달. 일단은 국민의힘 당대표 결정 후에 될 것이냐, 아니면은 검찰총장 임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9월 달에 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시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일단은 다시 이런 얘기, 등판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죠. 애니플러스도 최근에 상승했었고, 아시아경제, 덕성우가 강하게 갔었다가 덕성 쪽에서 자사주를 처분하고 나서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고, 애니눅률도 자사주를 처분했는데 이 높은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 당시에 계속 얘기했던 게, 여기서 높은 구간이어서 쌍봉이 만들어지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21선 돌파를 하면서. 그다음에 IOK, 원익큐브가 은근 이런 데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심상치 않다 생각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위즈코프, 그다음에 승일, 깨끗한 나라, 그다음에 이제 웅진 시크빅이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웅진이랑 웅진 싱크빅, 이런 종목들이 좀 존재를 한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아까 얘기가 있죠. 메타버스 관련돼서 지금 17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서해안에, 그다음 서해안에서 동해 정밀 타격 미사일 실험 발사 임박,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일 단조가 미사일 지침 해체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다른 종목들도 꽤 있죠. 뭐 휴니드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빅텍이 안 가더라고요. 원래 이제 빅텍 같은 경우 미사일 관련되면 빅텍이 가는데 이 구간에서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뭐든 일단 매집을 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갔지만 혹시 미사일 쏘면 얘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해치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조금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올랐으니까요, 일단 빅텍이. 그다음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아난티가 최근에 상승을 했는데, 대북주가 이제 상승을 또 다시 이어가 줍니다. 이 구간에서 이어가 주는데, 워낙에 이제 대북주를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이제 김정은 워낙에 이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매매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다음에 뭐 잘 올라가던 대아티아이도 있고요. 대북주들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서울 정상회의 참석한다,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그 관련 종목들 대장 한 번씩 보면은 이제 그린 케미칼이 그때 상승을 좀 크게 했었고요. 저탄소 관련으로. 근데 차트를 보면은 그게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아가지고 동국의 SNC, CS 웨어링, 풍력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 OCI, 신성 ENG,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린뉴딜 쪽으로는 테마가, 그러니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아가지고 그냥 보진 않고, 만약 이제 회의 결과에서 좋은 게 나와가지고 월요일 날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진짜 테마를 다시 탈 수가 있긴 해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올 LED 고성장세 쭉 간다, 이런 얘기들, 이런 거 관련주들 한번 모아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이제 또 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을 앞두고 포지션 청산하는 듯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쪽은 추세가 살짝 꺾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관련주들도 모습이 좀 안 좋긴 합니다. 계속 역배열인 모습이죠.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미국에서 이번 주 반도체 등 공급망 조사 결론, 이런 얘기가 있다. 마스크 벗기 인센티브 통했나라고 하면서 이거 관련돼서 이제 뭐 보복 소비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여행주나 화장품 이런 종목. 그리고 뭐 또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주로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이쪽으로는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몸값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페이가 또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해서 드림 시큐리티가 관련 종목이 있고, 라운시큐어가 또 있습니다. 일단 보안 관련주거든요. 보안 관련주인데 얘가 움직임이 참 더럽습니다. 라운시큐어는 움직임이 너무 더러운데, 일단 이번에도 갭을 띄워놓고 이렇게 밑으로 확 밀어버리는 종목이죠. 이건 진짜 매매하기 힘든 종목인데, 근데 계속 차트는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또 띄워놓고 다시 양봉 만들어 주면은 그때는 여기 돌파를 하겠구나라고 예상하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어려운 종목이다. 남학유업 회장 일가 지분 매각한다라고 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점상한가를 갔죠. 이게 왜 그랬냐, 이 종목을 봤을 때 연봉으로 잠깐 보면은 이게 옛날 120만 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때가 2013년도거든요. 근데 이 13년도에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였냐, 결국에는 갑질로 인해서, 대리점 갑질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었고, 또 계속 이제 회장 일가 내에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뭐 불가리스로 코로나 치료한다, 이런 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시장에서 막 욕을 또 먹고 했죠.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을 했던 원인이 결국 회장 일가라는 겁니다. 그 회장 일가가 나가고 그 다음에 한엔 컴퍼니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이슈 자체가 회사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큰 게 지분 매각하면서 인수가 되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악재도 해소가 되고 피인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전대미문의 보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있죠, 하도 때리는 거랑 이번 정부에서 때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루원이 앞에서 이제 대권 출마한다 해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다음 PPI가 이제 2등주로 갔거든요. PPI 얘가 지금 또 시간에서 또 5.78% 떴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윤석열 전 총장 느낌으로 해가지고 계속 때리면은 사람들이 또 알아봐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고요. 아무튼 좀 신기하죠. 일단 국민들은 이렇게 이름이 계속 알려지는 게 참, 대권 주자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이름이 알려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광재 의원이라고 전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튼 대권 출마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권 출마, 이제 대선 투표가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계속 대권 출마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금요일날 참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런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지금 모습은 참 좋고요. 수급도 금융투자가 다시 들어오고 외국인이 좀 매수를 들어와 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참 좋아요. 이런 높은 구간에서 사실 여기 돌파를 할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보니까 옛날부터 저 지수를 못 맞추는데, 이때도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있죠. 이거 떨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증시에서 결국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주식에서 그 돈을 벌거나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좀 긍정론자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까지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수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좀 움직임 최근에 강했죠.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상할 거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지금 당장에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한 6월달 중순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 6월 15일 날 나오는 이제 FOMC 회의 결과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저는 지금 당장에는 사실 금리 인상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는 이제 고용 지표가 좋아질 때 한다라고 했는데, 이 4월 달에 고용 지표 나온 거 보면은 완전히 최악이었거든요. 5월 초 나온 게 예상치보다 완전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고용 이게 치가 올라가려면은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수급적으로는 뭐 외국인이 좀 매도를 많이 했고 기관이 좀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환율을 좀 보면은, 환율이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저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간단하게 그냥 환율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원화 강세라 그러고 내려가면 원화 약세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원화 이제 약세고 내려갈 때 원화 강세인데, 지수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원달러가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야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고요. 그럼 네 번째로 이제 내일 5월 31일 날 매매할 종목, 월요일 날 매매할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올라갔던 종목들,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한번 보면은, 이제 SMCNC, 이제 이수만 대표가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을 매각한다 이런 기대감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에서 이제 경쟁에 뛰어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M이 좀 최근에 상승이 이어져서 나왔는데, SMCNC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6월 5일 날에 이제 췌장암 치료제를 발표한다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이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불꽃을 내 가지고 올라가줄 수 있는데, 근데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런 구간, 전고점 구간을 사실 넘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기가, 일단 6월 5일 날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재료 소멸인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서 매매하면 좋고, 남양유업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신, GM에서 공장 재가동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GM도 똑같이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했는데, 이제 그거 좀 어느 정도 다음 분기부터는 해소가 될 것이다 하면서 공장이 재가동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KG ETS는 1분기 샤후 실적에 상승이 나왔고, 얘는 이제 그 폐기물 처리 이런 쪽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티는 이제 얘는 패션 관련 종목인데, 그냥 백신 접종에 따라서 백신 접종하면은 뭐 마스크도 벗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패션 의류가 좀 좋아지고 있다. 또 옵티시스는 메타버스 관련으로 올랐고요. SM 라이프 디자인도 SM 최대주주 얘기고, 웅진은 윤석열 전 총장 이제 다시 출마설 얘기가 나와가지고 올라갔고, 본느도 이게 패션 관련으로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수성 이노베이션은 이재명 그 지사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했습니다. 화신전공도 자동차 관련 종목, 성화이텍도 자동차 관련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이 꽤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 매매할 거 한번 봐야 되는데 KSI는 좀 올라간 모습이고, 한신기계 한번 뽑아보고요. 한신기계. 그다음에 코렌이라는 종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거의 다 돼. 그럼 이 두 종목 더 추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일단 여기 어제 만들어졌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여기가 이제 매수 구간이 되겠고요. 매도는 이런 저항대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한신기계고요. 그다음에 코렌입니다. 코렌 일단 얘도 똑같이 여기 손절 잡고 여기서 2에서 3% 여기 구간이 되겠네요. 여기 다음 저항대에서 다시 한번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주말 보내세요.